네, 안녕하세요. 부자를 만들어주는 사람 조 팀장입니다. 오늘은 PC방 창업 지금 해도 괜찮을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요즘에 뭐 소자본 창업으로 만약에 운영을 하시면 사실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소자본이 아니라 일반적인 PC방이라는 거는 소중하게 모은 종잣돈 뭐 1억, 뭐 2억이 될 수도 있고 대출까지 더해서 창업을 하는 게 PC방 창업이다 보니까 조금 불안해 하실 만도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도 버시고 2년 안에 원금도 회수하시니까 창업을 하시겠죠? 그러면 그 좋은 PC방 너나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PC방 창업해서 이제 돈을 버시는 거고 그 중에 저희 부만사도 포함이겠죠. 만약에 이 PC방이 치킨집이나 카페처럼 막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면 좀 끔찍합니다. 왜냐면 PC방이라는 거는 국내 상권이죠. PC방 수요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정된 수요가 있고 거기에 이제 신규 PC방이 온다는 거는 기존의 밥그릇을 뺏어간다는 거고 밥그릇을 빼앗긴 기존 PC방은 어딘가는 망해 가겠죠. 그렇다 보니까 무한정 PC방이 늘어날 수 없다는 거 그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한 4가지만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PC방 너무 쉽게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동네 PC방 너무 쉽게 망하던데. 실제로 2014년 기사긴 한데 제가 여기 하나 띄워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업 3년차 가게 중에 절반은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PC방의 경우에는 10곳 중에 7곳이 3년을 못 버티고 문을 닫았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이 통계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가 없는 통계를 가져다 쓰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류가 하나 있어요. PC방은 뭐 인터넷 카페같이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업종이고 양도함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인수창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문제, 양도하는 사람의 기존 사업자는 폐업 처리가 될까요? 아니면 인수 처리가 될까요? 정답은 그대로 양도되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사업자는 폐업이 돼요. 이 3년차 되기 전에 폐업률이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2, 3년차에 보통 양도양수를 많이 하니까요. 그럼 양도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망한 거 아니에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양도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양도하는 그 사정이나 상황은 굉장히 다양한데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매장이 비싼 프리미엄을 받고 판매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이 매장에서 투자금 다 뽑아먹고 실컷 장사했어요. 그래서 이 매장이 이제 수명을 다해서 거의 폐업가 수준으로 내놓는 자리가 있는데 보통 이런 좋은 자리인데 이렇게 폐업가 수준으로 나오면 거기를 인수해서 매출 다시 뻥튀기 매출을 올려서 안정화 잡은 다음에 다시 비싼 프리미엄을 주고 판매하는 그걸 이제 저희 대표님이 선수잖아요. 부만사가 운영하고 있는 PC방의 절반이 또 이런 케이스로 오픈이 되었죠. 그리고 뭐 하는 도중에 신규 PC방 들어오고 그러면서 좀 매출이 내려가고 그래서 2, 3년 차가 되었을 때 시설 재투자하는 타이밍이 왔는데 재투자하기는 싫고 빨리 발 빼고 싶은 분들이 이제 내놓기도 하죠. 이런 분들은 망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이라도 프리미엄을 받고 내놨다 그리고 좀 팔렸다 그럼 망한 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럼 실제로 누가 망한 거냐? 진짜 망한 사람들은 오픈한 지 뭐 1년도 안 됐는데 진짜 싸게 내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는 다양하죠. PC방이 적성에 안 맞는다 아니면 좀 몸이 안 좋아졌다. 그래서 결론은 실제 3년차 된 PC방이 폐업률이 70%다 라고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 실제 폐업률이 중요하잖아요. 실제 폐업률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마 30%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악덕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조금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 불안은 PC방 시장은 레드오션이다. 레드오션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10년째 요금이 뭐 그대로 아니냐, 수익이 안 난다, 인건비도 너무 비싸다. 2020년에 8,590원이죠. 요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금은 보통 뭐 1,000원, 1,200원 하는데 10년 전에도 1,000원이었죠. 10년 전에도 1,000원이었는데 요즘에는 1,200원이 더 많아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100개의 매장이 있으면 저는 이제 수도권을 좀 많이 돌아다니는데 수도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45%는 1,200원 상권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뭐 소수가 이제 500원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200원이 올랐어요. 근데 그 1,200원을 다 받는 게 아니라 1,000원을 받고 그리고 50분을 줘요. 그래서 실제 고객들은 보통 1,000원을 결제를 하는 거지만 사장 입장에서는 50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1,200원 뭐 어떤 데는 40분 주면 뭐 1,500원 상권인 거죠. 그런 데는 조금 극히 뭐 강남권이나 드문 상권인데 일단 뭐 저희가 부만사가 운영하는 PC방의 기준으로 보면
뭐 요금이 이제 그런 식으로 뭐 그대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1,200원 상권도 있고 뭐 1,000원 상권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뭐 예전하고 다른 거는 먹거리 매출 비율이 많이 올라왔어요. 저희 부만사가 운영하는 PC방 기준으로 보면 PC 매출과 먹거리 매출 이 비율이 거의 1대1 수준이에요. 이 일반적인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전체 매출 대비 한 25% 정도가 먹거리 매출인데 많이 나오면 30%그 정도 선으로 볼 수 있는데 저희는 45% 평균이 45%고 많이 나오는 데는 50%까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 이거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고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뭐 저희 매장에 와서 많이 배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그 PC방 창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배우세요. 지금 제가 PC방들을 돌아다니는 게 두 업무예요. 진짜 눈에 보이면 PC방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봐보면 먹거리에 신경 안 쓰고 있는 PC방이 굉장히 많아요. 20년 전과 똑같이 먹거리 세팅을 그대로 과자, 컵라면 이렇게 팔고 있는 데도 심지어 있을 정도로. 그리고 요즘에는 뭐 유통업체 잘 돼 있잖아요. 유통업체에서 쓰는 것만 골고루 잘 받아 써도 먹거리는 좀 다양한데 그거 이외에도 좀 디테일을 좀 더 신경 쓰신다면 충분히 먹거리 매출의 비율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먹거리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요즘에 뭐 전반적으로 운영 잘하시는 PC방 가보면 음식점 수준이죠. 매출이 음식점 매출 수준이고 그리고 요금 관련해서 뭐 1,000원 상권을 이렇게 먹거리 매출을 늘려서 운영하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500원 상권은 뭐 어쩔 거야. 500원 상권은 먹거리를 많이 팔아도 한계가 있죠. PC 매출의 양이 작으니까. 그래서 500원 상권 저희도 뭐 운영하는 매장 중에 2군데가 500원 상권에 들어가 있어요. 500원 상권에서 살아남는 방법도 뭐 따로 있지만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500원은 기본적으로 500원 상권은 수요가 정말 풍부한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500원을 치더라도 매출이 그만큼 또 많이 나와주고 가동률도 다른 데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많거든요. 거기에서 먹거리 매출까지 또 따라와주면 충분히 돈을 많이 벌어갈 수 있는데 상권마다 또 케바케고 어떤 상권에 어떤 PC방 시설에 그리고 어떤 점주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뭐 끝과 끝이니까 그만한 전략을 또 갖췄냐 뭐 디테일이 있냐 요 차이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이 PC방에서 인건비는 이 인건비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인건비 때문에 살 수도 있고 그래요. 이 고정비가 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최저시급이 8,590원인데 저희 부만사가 운영하는 PC방들은 기본적으로 주간 평일에도 9,200원을 줘요. 굉장히 비싸게 주는 만큼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알바들이 일해야 그만큼 또 매장 컨디션이 점점 올라가는 거고 저희는 매출을 성장시키려고 알바를 쓰는 거거든요. 매출 성장시키려면 알바가 힘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3개월 보고 뽑아요. 이 친구들이 보통 3개월 정도 일하면 힘들어서 그만두더라고요. 아무리 열정적인 친구들을 뽑아도. 그래서 그게 정상이고 지금 PC방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데 우리는 알바 안 그만두고 뭐 1년, 2년, 3년째 쭉 다니고 있다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 알바생들이 오래 다닌다는 거는 그 매장이 편하다는 얘기예요. 편하다는 거는 고객이 불편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관점을 좀 바꾸셔야 되고요. 이 PC방 사장님이 직접 운영을 하신다면 그 매장은 뭐 매니저가 따로 필요 없을 수도 있겠는데 사장님이 그 매장을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매니저가 필요하겠죠. 이 매니저만 내 사람으로 한 사람 정도만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는 알바는 굉장히 로테이션이 좀 빠르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알바들이 힘든 매장 그리고 매출 성장하는 이 가게는 매출이 올라가고요. 매출이 올라가니까 인건비가 좀 비싸도 괜찮아요. 매출이 또 그만큼 받쳐주기 때문에 인건비도 가능하죠. 근데 제일 요즘에 좀 위험한 걸 여러 번 봤는데 요즘에 프랜차이즈들이 그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무인 PC방 광고를 엄청 하더라고요. 그걸로 꼬셔요 엄청 사람들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무인 PC방은 그 매출이 안 나오는 매장들이 최후의 보루로 하는 거지. 그걸 마치 전략인 것 마냥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희 매장 주변에 무인 PC방 운영하는 PC방 있으면은 그냥 밥이에요. 저희한테 다 뺏겨 먹습니다. 그 무인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뭐 무인으로 한다는 거는 그 포기한 사장님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안 됩니다. 이 무인으로 이 매장을 운영한다는 거는 대출 이거 C컵 받아가지고 보람상조 가는 길입니다. 조심하시고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건비나 뭐 월세라던가 요즘 어찌됐건 부동산도 계속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상가들에 대한 월세나 뭐 이런 것도 계속 올라가고 있을 텐데 물가는 어찌됐건 매년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PC방 안에도 15년 가까이 요금제가 정체되어 있는데 아무리 먹거리 판매가 늘었다 할지라도 먹거리가 늘면 결국 또 알바생들이 많이 투입하게 되고 알바생 인건비가 꼭 늘어나게 돼서 결국은 좀만 더 가더라도 이게 수익으로 이어지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 이런 논리로 PC방은 더 이상 수익성이 없다 라고 말하는 유튜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게 생각하십니까? PC방이 고정비 싸움이라서 그래요. 뭐 인건비, 임대료 뭐 이런 것들은 장사가 잘 되나 안 되나 고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면 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거 이외에는 뭐 다 비례해서 올라가요. 유료 게임비도 많이 나오면 많이 내는 거지만 그만큼 계속 수익이 증가하는 만큼 전기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인건비는 장사가 안 되면 인건비는 줄여야죠. 줄여서 몸방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몸방을 이제 사장이 직접 뛴다는 건데 매출 2천 정도만 찍어도 1000까지는 아니더라도 600, 700만 원을 가져가요. 이게 솔직히 이 사장님이 여기다가 2억, 3억 박아가지고 차린 매장인데 이거 다 들어먹을래?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회수할래? 하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새벽 2시 정도 뭐 손님 빠져나갈 때까지 일하고 그 뒤로는 무인 돌리고 오전 8시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2시부터 8시까지 한 6시간 자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평일은 돌리고 주말만 알바 조금 써가지고 하면 옆에 경쟁 매장이랑은 순수익이 200만 원, 300만 원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거 먹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벌어갈 수 있죠. 그리고 버틸 수도 있고. 그래서 PC방은 사장만 포기 안 하면 망하진 않아요. 그 사장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거죠. 이런 건 수익 구조가 안 나올 거다라고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PC방은 그러면 그 10년 동안 뭐 변화한 부분이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많이 변했어요. 이게 뭐가 많이 변했냐면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후불제였죠. 근데 요즘에는 후불제 하는 매장이 10 중에 하나 지금 다 선불기라는 기기를 써요. 그래서 모든 이제 손님들은 다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내가 몇 시간 뭐 기본 뭐 다 정액제, 기본이 정액제인 거죠. 1시간만 하고 갈 거면 1시간, 뭐 5시간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나의 적립 시간을 결제를 하고 좌석에 앉죠. 그러다 보니까 이 PC방의 고객을 유치하는 효과도 되게 좋아졌고 계산을 사장이 직접 안 하다 보니까 이 계산 업무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면 청소에 집중하게 되고 먹거리 조리하는 데 집중할 수가 있게 되고 당연히 먹거리에 영향을 끼쳤죠. 먹거리 매출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먹거리도 보통 보면 종류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유통업체에서 제공해주는 볶음밥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리들이 음식들이 다 원팩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냥 바로 전자레인지 돌려서 그릇에 담아서 나가면 되는 아주 간단한 정도의 그런 음식들을 판매하게 되고 마진율도 괜찮고요. 그리고 주문도 굉장히 달라졌죠. 다 지금은 카운터에 가서 과자 집어가지고 결제하고 와서 자리에서 먹는 게 아니라 다 좌석에서 주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제도 카운터에서 알바가 와가지고 카드 가져가지고 결제를 다 해주는 손님은 좌석에 앉아서 모든 걸 해결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PC방들 막 인테리어 하잖아요. 프랜차이즈에서. 근데 메뉴판을 카운터에 두는 좀 구식의 인테리어를 해주는 데들이 되게 많아요. 아마 대부분일 건데 카운터에 메뉴판 아무도 안 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스낵바, 아직도 스낵바를 그렇게 열심히 만드는 데들이 있어요. 과자 진열해놓고
아무도 거기서 그 과자 빼가지고 결제하는 사람 없어요. 다 자리에서 주문해요. 배달의 민족처럼 뭐 배달음식 주문한 배달의 민족 보잖아요. 뭐 배달집 직접 가서 결제하는 사람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PC방도 다 좌석에서 결제를 하고 좌석에서 골라요. 그래서 나머지 요소들은 쓸데없는 걸 다 버려야 되는데 지금 요즘 PC방 보면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고 음식에 대한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많이 변경이 됐죠.